N그룹에서 사업을 멋지게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조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김혜란 사장님도 저도 전사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을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꿈입니다. 꿈. 꿈 하면 설레이고 가슴 설레이고 간절하게 꾸시는 혹시 꿈 있으신가요? 저는 30대 후반에 잠자고 있던 꿈이 다시 가슴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면서 꿈을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30대는 30대 때 꾸는 꿈이 있고요. 지금 40대잖아요. 또 40이 되니까 40대에 또 꾸어지는 또 꿈이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자, 저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엄마고요. 첫 번째 PPT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2016년 1월입니다. 제가 전사에서 네트워크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때가 한 6년 차 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30대 후반부터 저에게 꿈이 꿈틀거려주고 그를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왔던 시기입니다. 6년 차가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제 목표, 제 꿈만 보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얼마나 제가 목표 지향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 카스를 요즘은 하지를 않잖아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카스를 한번 이렇게 예전의 카스를 한번 보는데 이 사진과 이 글귀를 보면서 굉장히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2016년도 1월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저희 남자아이 우연이가 저에게 달아준 소원 명찰이에요. 소원 명찰. 소원 명찰을 제가 아침에 나가면 항상 10시가 넘어서 집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카스를 올렸을 때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된 시간에 감동의 물결이라면서 제가 카스를 올렸던 것 같거든요. 이때 집에 왔을 때 아들이 엄마가 씻고 나오면 내가 명찰을 달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달아준 명찰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보이십니까? 내 어머니 조소윤 돼 있고요. 옆에 꿈을 이루다 아자 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016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엄청 앞만 보고 달리고 얼마나 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고 다이아몬드 외쳤으며 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6년을 내내 엄마가 고 다이아몬드를 하니까 고 다이아몬드가 뭔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의 소원은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엄마가 애안스럽고 안타까운지 소원 명찰이라고 저렇게 달아준 거예요. 이걸 달고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찡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씻고 나왔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 노트에다가 우리 아이가 저렇게 적어놨어요. 강철로 방패를 막을 수 없고 강철이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고요. 정답은 아래에 있어야 하고 지금 아래 사진이 빠졌는데 똑똑똑 해가지고요. 거기에 크게 적어놓은 글귀가 더 감동입니다.
용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용기. 제가 그 글귀를 보고 저녁에 눈물이 너무 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용기를 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그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적이 저 때였습니다. 저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런 시간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사진이 지금 저 때 저렇게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이 작은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2021년도에 지금 이렇게나 부쩍 많이 컸습니다. 컸었고요. 자, 저는 저의 가슴에 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가 30대 중반입니다. 30대는 저의 꿈보다 나의 꿈, 나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을까? 나의 결핍에 부족한, 결핍을 통한 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이 부족하게 자라지는 않았는데 애살이 많고 갖고 싶은 게 많았던 저에게는 그게 조금 결핍처럼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의 꿈은 30대 중반의 저의 꿈은 이렇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늘 성장해 나가는 바른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부모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로 손 하나 가지 않을 정도로 걱정 없는 딸이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고 든든하게 옆에서 버팀목처럼 지켜주는 남편에게 굉장히 든든하고 능력 있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거 보시면요, 이 모든 거에서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자립이 있었습니다. 자립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뭔가를 해내고 이루어내고 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자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이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 2016년도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원하는 소원 명찰까지 달아주면서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한때는 제게 목표가 꿈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표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서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하게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갔던 시기가 그때 2016년도, 17년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고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뛰어가니 사실 스스로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꿈이 망상처럼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긴 시간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며 열정을 다했는데 결과가 또 안 나오는 시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사라지고 다시 저는 꿈이 스물스물 지치며 없어질 때쯤, 아니 사라질 때쯤 다시 저에게 꿈이 스물스물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2019년도 3월 봄이었습니다. 봄에 기적처럼 저에게 다가온 다시금 제 꿈이 이루어지게끔 심장이 떨릴 수 있는 꿈너머 꿈이 다시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기적처럼 커피 한 잔의 기회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온 엔젝타가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만들어준 엔젝타가 지금은 가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긴 시간을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동안에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내 목표만큼 내가 아무리 역량을 열심히 해도 내 역량이 찢어져라 다리를 벌려서 올라가려고 해도 역량이 채워지지 않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나의 실력은 여기까지고 늘지 않은갑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꿈은 스물스물 시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꿈이 다시 2019년도 기적처럼 나타나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접하면서 다시 제 꿈은 꿈틀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축적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간의 축적. 네트워크 사업은요,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시간을 축적하는 일이 맞습니다. 이 시간의 축적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적처럼 다가온 엔젝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엔젝타를 마음 먹고 사업으로 마음을 먹고 시작한 때가 2019년도 7월입니다. 7월 달에 열심히 지금부터 스타트 하겠노라. 내가 정말로 못 이뤄본 절절하고 애절하고 했던 그 다이아몬드라는 꿈이 다시 그 목표가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었고요.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 엔젝타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비즈니스로 보고 진행을 했었고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매일매일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를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는 투잡으로 이 사업을 만났었고 그 투잡의 시간을 쪼개서 궁리를 하고 또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20년도 6월 달에 그 어마무시한 너무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가고 싶었고 되고 싶었던 다이아몬드를 이루게 됩니다. 저에게는 성취보다 더 기쁜 게 있었습니다. 성취보다 더 기뻤던 게 나의 성취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원본이 되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표를 잡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아까 사진에 우리 우연이가 엄마 그토록 원했는데 그토록 원했던 다이아몬드를 이루셨네요. 다른 데서는 8년을 해도 못 이룬 다이아몬드를 엔젝타를 통해서 엄마 1년 만에 이루셨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된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감, 그 자신감이 저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 넘어 꿈입니다. 꿈 넘어 꿈. 예전에는 목표가 꿈이었던 시기에는 내가 열심히 이루어 가려고 해도 갈구해도 그 꿈을 이루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엔젝타를 만나고 그 꿈을 이루고 나면서 다시 저는 큰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시작한 나와 함께하는 나의 파트너들, 나의 사람들에게 이 좋은 꿈, 나처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또다시 큰 꿈을 꾸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혼자 다이아몬드를 가지를 않았었고요. 6월 달은 달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달수에 그때도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어마무시한 저력을 어떻게 발휘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금액의 매출을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더라고요. 혼자의 힘으로 반드시 그 큰 편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했던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팀플레이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그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궁리했던 것이 결국은 그렇게나 8년 동안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나를 뒤돌아보았던 그 시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 긴 시간들이 배신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나에게 실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었더라고요. 실력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내공이 쌓이고 이 내공이 스킬이 되어서 엔젝다를 통해서 좀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는 현재입니다. 5년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읽었던 책, 나의 5년 전의 환경이 결국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내가 지금 읽는 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어울리는 공간, 이 환경들이 결국은 나의 5년 뒤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내 5년 뒤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전 너무 잘 압니다. 자, 제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기 이전에 저는 타 네트워크에서 8년을 열심히 묵묵히 그 다이아몬드를 외치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무명 시절도 경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글귀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8년의 시간 동안 결과를 못 낸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8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빠른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명 시절이 결국은 나에게 성장하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 때 결국은 그게 실력이 쌓여서 나에게 경력이 되어진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10년이 무명 시절이면 10년을 가고 20년이 무명 시절이면 2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8년의 무명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8년은 빛이 나고 찬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일터를 꿈터로 만들어라. 짧은 시간 다이아몬드를 해내었습니다. 곰곰이 제가 저의 1년을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일을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이번에 엔젝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유연성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유연성. 실력이 쌓이면서 유연성이 생기면서요. 시간의 여유도 생기면서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일을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엔젝타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로 가슴 뛰게 하는 내 일인가요? 내 것인가요?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죠?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던 그 골목 식당에서 혹시 그 홍탁집 사장님을 알고 계시나요? 홍탁집? 골목 식당에 홍탁집 사장님이 나와서
한때 조금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슈가 됐던 게 백종원 대표가 그 홍탁집 사장님에게 되게 정성을 많이 쏟아서 사람들이 좀 이슈를 하면서 그 영상을 많이 보기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백종원 대표가 홍탁집 사장님에게 그 자기 사비를 틀어서 닭을 사주면서까지 그 닭도리탕을 하는 그 닭을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연습을 시켜서 그걸 가르쳤던, 열정을 불어일으켜서 가르쳤던 그 사장님이 있으세요. 그 홍탁집은 사장님은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는 가게였어요. 홍어도 팔고, 홍어 삼합도 팔고, 닭도리탕도 파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해요. 하나부터 10개까지. 아들은 사장님이에요. 말 그대로 그 매장의 사장은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뒷짐만 지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노모를 보면서 백종원 대표가 그 아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 과정이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과정 속에 보면요, 닭도리탕을 어떻게 만드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집에 닭도리탕을 파는 집인데 닭도리탕을 그래서 처음부터 본인의 일로 보고 주인의식을 갖고 닭도리탕을 만들게끔 닭을 손질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홍탁집 사장님은요, 100마리도 넘는 닭을 토막 내는 것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백종원 대표가 와서 그 토막 낸 한 닭이 몇 조각이 나오냐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백종원 대표를 보고 우리 홍탁집 사장님은 전혀 모르겠다는 투의 제스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원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강분을 샀던 그 동영상이 기억이 나거든요. 동영상이 기억이 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홍탁집 사장님은요, 지금 개가천선했어요. 했지만 그때 영상에 보면요, 정말 일을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시키는 것만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요,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 홍탁집 사장님에게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홍탁집 사장님 얘기처럼 우리 일도 내가 정말로 일이니까 일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일이지만 이걸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꿈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냈던 거는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진 하나의 원동력은 결국은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생각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의 확장은요, 닭을 써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닭을 몇 조각을 썰고 이 닭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스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한 단계 미래를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힘, 그 어떤 상황이라도요,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그 한 단계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한 단계 앞을. 내 거가 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요, 지금 현재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현재만 보이지를 않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스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스킬은 결국 내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생겨집니다. 시간의 축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축적이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 뛸 때까지 일하라. 가슴 뛸 때까지 일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죽어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고 엄청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가슴은 처음부터 뛰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뛰지는 않습니다. 스킬은 처음부터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몸짱도요, 내 마음 먹고 오늘 몸짱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가서 좋은 몇백만 원짜리 PT를 끊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 뒷날 몸짱이 되던가요? 몸짱이 되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이 뛸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가슴이 뛸 때까지 하면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고 그 실력이 나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엔젝다 사업은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요,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1년 만에 다이아몬드로 휘리릭 가고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상승 곡선을 보더라도요, 매일 일직선으로 상승이 되는 곡선은 없습니다. 어떻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요, 이 꼭지점을 연결하면요, 곡선이 상승세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장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행복하고 나 옆에 환경들이 모든 것이 다 100% 채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안 될 때 저희가 힘을 모아서 다시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될 때 정말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될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도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될 때일수록 나를 성찰하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양, 행동을 보면 다시 뛰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도전과 실패를 반복에 의해서 저희는 훈련을 받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비전을 보시면 PPT에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뭐예요?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비전이지만 비전을 전달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메신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비전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때도 해야 됩니다. 저는
능력 있는 부모, 영향력 있는 부모 정말 자립이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안에는 포괄되어 있는 작은 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원할 때 그걸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부모. 아이들에게 없어서 못 해주는 거 하고요. 있는데 안 해주는 거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없어서 못 해주는 거. 못 해줬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택도되도 안 하게 아이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게 택도되도 안 하는 거면 있지만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자립을 꿈꾸는 1인 기업가, 여성 CEO 이런 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더라도 다시 앞을 보고 내 꿈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실력과 훈련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안 될 때는 항상 뭘 보냐면요. 나무를 봅니다. 여기 보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안 된다는 시기도 있습니다. 늘 잘 되질 않습니다.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진처럼 나무만 봅니다. 나무만 보면요. 상황에 내 꿈은 합리화시킵니다. 상황에 맞춰서 내 꿈이 어느 날 합리화되어져 버립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요. 나무만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숲을 보려면 그 숲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의 위치를 이동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내 위치가 숲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이 되어야만 그 숲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내 꿈을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어떻게 나를 데려다 놓아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우리 요즘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바꿔 쓸 수 있다에 손을 뻘쩍 듭니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에 손을 들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고요.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옷가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되고 짧은 시간에 돈이 되면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요.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시간이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열정으로 엄청 빠른 시간에 문을 열고 제일 늦은 시간에 문을 닫으면서 돈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니까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인지라. 어린 나이에 느슨해지면서 내 시간 관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고 그 정도의 자영업으로도 그때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금 자영업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해보라고 누군가가 큰 돈을 주고 일을 해보라고 가게를 해보라 주더라도 저는 돈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 일을
제 일을 하고 싶죠.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시간이 배신되지 않고 축적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력이 쌓여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큰 돈을 나에게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줄 거니 그것을 해봐라고 해도 자영업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어 가지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 수단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꾸어야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무를 볼 게 아니라 큰 숲을 볼 수 있는 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접속되었으면 합니다. 비즈니스 사업, 비즈니스, 우리 이름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네트워크는 혼자서 역량이 있는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 뭐 TV에 예능이라든지 이런데 뭐 구기 종목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올림픽도 얼마 전에 했고요.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팀 플레이로 경기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능이 지금은 저에게 다큐로 와서 제 가슴을 뛰든지 그냥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그 팀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돕고 열심히 역량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이랑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지를 않아요. 예전에 저는 2002년도 축구 경기할 때 축구를 열심히 봤지 일반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할 때 평소 때 하는 축구 경기는 잘 보질 않아요.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구기 종목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TV를 틀다가도 구기 종목이 나오면 그냥 봅니다. 그분들이 골을 넣고 팀원들끼리 막 행복해하는, 승리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쾌감을 느끼는 게 내가 같은 비슷한 일을 이렇게 팀워크, 팀플레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게 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팀플레이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하나로 에너지가 뭉쳐져서 팀으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일입니다. 혼자의 역량으로는 절대 키워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끈끈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앞전에 사진에 보면 저희 딸이 나옵니다. 딸 사진이 나오는데요.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3월 달에 일이 좀 많았습니다. 딸에게 일이 좀 많아서 딸이 무기력하게 보내는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내는, 의미 없이 보내는 4개월을 보는 동안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참아낼 줄 알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른 곳이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힘이 길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줄 알고 조급함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딸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 정말로 진정 어른으로 성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딸이 꿈이 생겼습니다. 여름이 지날 무렵 꿈이 생겼고 그 꿈은 본인한테 희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던 그 무기력하게 지냈던 4개월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서 아이가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활기차졌고요. 너무나 밝아졌고 늘 에너지가 지금은 샘솟고 있고 뿜뿜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아이들에게도요. 꿈이 들어가고 희망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원을 다닙니다. 대학을 갈 거라는 마음이 1도 없던 아이에게 대학이 가슴속에 목표로 들어오고 승무원이라는 꿈이 생기면서 희망을 꿈꾸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내는 친구들과 지금 4번 만났습니다. 4번. 사회의 강의를 듣고 4번밖에 만나지를 않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저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제가 엄마 일도 마찬가지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끈끈해지는 사이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의 역량만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역량이 한 번에 우리가 팀이라는 걸로 뭉쳐져서 우리가 자기의 역할을 잘했을 때 완벽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완벽한 팀 플레이로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간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요, 제일 힘든 게 쉬워 보이면서 굉장히 힘든 게 이것입니다. 뭐예요? 지속적인 힘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힘.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쉽지 않은 게 지속적인 겁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0%의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을 하면 나는 1%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를 지속적으로 하나씩 매일 지속적으로 해낸다면 나는 100%의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100%. 100%가 될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힘이 길러졌을 때 100%를 채웁니다. 완벽한 100%. 100%가 채워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나의 열정은 누군가 상대가 알고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 방식은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공 방식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성공 방식은 다 알고 있지만 다만 뭐예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고 누군가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망설이는 범은 벌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호랑이는 우물쭈물 망설이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호랑이는요, 열심히 꿀을 따러 다니는 꿀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행동의 양입니다. 실천의 양입니다. 그냥 있는다고 시간은 쌓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의 양들이 쌓여져서 결국은 그게 실력이 되고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내공이 됩니다. 내공이 무엇이 된다고요? 전문가로서의 무엇이 된다고요? 전문가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된다는 겁니다. 스킬은 행동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필드에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나눠지고 생기는 게 스킬입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좀 전에 앞전에 강의하신 우리 김혜란 사장님이 읽으신 책의 그 뒤쪽의 내용입니다. 꿈은 성취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목표의 성취를 통해서요, 내 꿈으로 가기 위한 성장이에요. 무엇이 성장한다면요, 인격이 성장하는 일입니다. 인격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이 되냐면요,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합니다. 깨달음. 깨달음은요, 나를 성찰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생겨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적혀져 있는 글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의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꿈처럼 인격도 평생 배우고 성장해야 될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 많습니다. 엔젝타 사업이 돈 버는 것 중에 최고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많지만 돈을 벌면서 내 인격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격이 성장되어야만 결국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우면서 많이 깨닫고 다시 어른으로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 사진 뚝 나오니까 부끄럽네요. 뒤로 타게 해야 되겠다. 일의 가치를 한번 두십시오.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금을 아무리 좋은 거라 하고 빛이 나는 거라고 꼭 좋은 거고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비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은 뭐예요? 노란색 돌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란색 돌덩이. 황금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황금의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황금입니다. 그죠? 우리 일에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얼마만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뒤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것입니다. 유연성도 생겼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룹에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스폰서님들과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꿈을 향해 달리려고 합니다. 꿈을 향해서 달리는 ing,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꿈에서 앞에서 얘기 드린 거 보시면요, 능력 있는 부모, 그리고 자랑스러운 딸. 저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이 속에서. 엔젝타 제니스 N 그룹에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영향력 있는 부모, 네,
저와 함께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든든한 부모이고 싶습니다. 영향력 있는 부모이고 싶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릴까 합니다. 다시 제 사진으로 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엄마입니다. 위대한 엄마. 엄마기 때문에 못할 게 없습니다. 엄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장하고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장님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